안녕하세요. 시와 시조를 쓰는 정병기입니다. 시와 시조의 명칭과 장르 구분이 다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 시조인, 시조시인이라는 이 호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좀 많습니다. 학자 간에도 그렇고 실제로 시를 짓는 우리 시인,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형식에 따른 시의 종류, 시와 시조, 시인, 시조인, 시조시인의 명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문학 개론서나 시론 또는 여러 가지 이 문학 교과서에는 시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럴 때 시는 당연히 현대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형시는 말 그대로 형태가 정해져 있다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어, 뭐 글자 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중국 한시나 일본의 하이큐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가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 외재적으로 드러나 있는 운율과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형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한시에서 율시가 있고요. 일본의 하이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소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형시의 이 운율이나 율격은 외재율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 형식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자유시는 이러한 형식적인 운율이나 율격이나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유롭게 시행이라든가 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갖추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는 형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운율이 안으로 숨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내재율을 갖춘 것으로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산문시가 있는데 이 산문시는 앞에 산문이 들어가잖아요. 시는 뭡니까? 운문이죠, 운문. 그런데 산문은 운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필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줄글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단락별로. 연이나 행위를 하지 않고 단락으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죠. 논문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산문시는. 그러니까 산문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정형률에 해당하는 율격이나 운율이 음,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넓게 자유시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문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시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형시와 자유시를 운문시라 하고 요 산문시는 따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산문시와 운문시. 그러면 왜 산문과 산문시의 차이는 뭐냐? 산문은 시가 아닙니다. 그 산문의 형태를 띈 시가 산문시죠. 그래서 산문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산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율격이 있어요. 운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재율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재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쨌든 율격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는. 그래야만 시죠. 운율이 없으면 시가 아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느냐 아니냐 뭐 그 차이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산문시를 넓은 의미의 자유시에다가 포함시켜서 본다면 시는 두 가지로만 또 나눈다고 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정형시와 자유시. 실제로 문단에서는 이 정형시와 자유시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거의 뭐 관례처럼 돼 있죠. 시와 시조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래서 뭐 기본적으로 교과서 쪽으로는 현대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중에 운문시는 정형시, 자유시고 그러니까 운문시, 산문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문시가 자유시에 포함된다면 정형시와 자유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27일에 최종 개정된 문학진흥법 제2조 1항에 보면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이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조가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시, 소설, 희곡 이렇게 나갔었다는 얘기죠. 근데 시조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조가 삽입된 개정은
2022년 12월 27일이 아니라 2021년 5월 18일입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개정돼서 현행 문학진흥법이 최종 개정된 것이 22년이라는 얘기고요. 2조 1항의 시조가 별도로 삽입된 것은 2021년 5월 18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교과서적인 구분과 다르게 시와 관련된 구분은 시와 시조 이렇게 구분되어 버렸어요. 시와 시조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시문학 분야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시문학은 시와 시조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또는 어, 문단에서는 이 시와 시조로 구분하는 사실 이러한 어떤 관례가 어, 법제화된 건데 그전에는 이미 이런 학술적인 또는 교과서적인 구분 외에 문단에서나 문예지에서는 실제로 시와 시조로 나누어서 작품들을 게재했죠. 신춘문예도 시 따라 뽑고 시조 따라 뽑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자, 그런데 또 시조를 전혀 게재하지 않거나 시조를 그전에는 독자적인 장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조가 사입되기 전에는 뭐 시 안에 시조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 교과서적인 부분을 따른 거죠. 그런데 이 시조가 삽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시조가 독자적 장르로 독립해 시와 시조가 각자 독립적인 문학 장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론 또는 시문학 교과서적인 그런 구분과 이 시와 시조가 별도의 독립된 장르로 구분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시조인, 시조시인의 명칭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왕의의 시가 있고요. 왕의의 시. 그 안에 정영시와 자유시와 산문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넓은 의미에서는 자유시 안에 산문시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요것을 이 자유시와 산문시를 이제는 협의의 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조는 정영시 안에 포함되는 거죠. 정영시의 한국형, 그러니까 한국의 정영시가 시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영시와 자유시 혹은 정영시,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어떤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광의의 시와 협의의 시를 나누어서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와 시조 구분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학술적인 구분이고요.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가 사유시와 사문시를 엮었을 뿐이지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 그리고 문단의 장르 구분을 따르면 문학, 그냥 시도 아니고 문학 안에 시, 시조, 소설 등 기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2조 1항에. 자, 그랬을 때 이 시와 시조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을 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시라고도 해도 되고요. 시문학.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장르 구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그냥 시라고만 칭하고 시조를 따로 칭함으로써 시는 자유시와 산문시만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협의의 시죠. 협의의 시. 이렇게 되고 시조는 따로 세부적인 또 세부 장르가 있죠.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세부 장르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의 장르 구분은 시와 시조 이렇게 구분하고요. 학술적인 구분은 시조, 자유시, 아니, 시조를 포함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적 형태 구분 그대로 남아있고 법과 문단의 장르 구분은 시와 시조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이라는 것은 광의의 시에서 시인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형시든 자유시든 산문시든 어떤 것을 짓든 그 사람들 다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정영시만을 짓는 사람은 정영시인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시조시인이라는 말은 자주 씁니다. 정형시인 시조를 쓰는 사람을 시조시인 이렇게. 시인 중에서도 정형시인 시조만을 쓰는 사람 시조시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법적으로 또는 문단의 장르 구분에 따르면 시와 시조를 엄격히 구분하니까 이제는 시인과 시조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를 쓰면 시인, 시조를 쓰면 시조인 이렇게. 그래서 시조인이라고 또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 시조, 시인, 시조인을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의의 시와 관련된 광의의 명칭으로서 시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협의에 요 가로 땡 종종이라고 하죠. 말줄임표. 여기 안에 뭐 자유시, 산문시가 들어가겠죠. 자유시인, 산문시 이런 걸 안 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시인, 협의에 시인 이렇게 쓰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형시인 시조를 쓰는 사람은 따로 시조, 시인, 시조를 쓰는 시인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것을 시와 시조의 장르를 엄격히 구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산문시와 자유시를 쓰는 시인, 협의의 시인을 그냥 시인이라고 부르고 시조 시인은 장르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시인과 구별해서 시조인으로 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칭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